반갑습니다. 드디어 3주차지, 3주차. 우리 정법은 3주차고 정말 만나서 반갑고, 우리 지난주에 뭐 배우셨지 기억나니? 네, 시작 얼마 안 했는데 물 좀 마실게요. 먼저 혹시 기억이 나? 안겨. 뭐랬는지 기억이 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경 쓸까요? 아니요, 오늘 안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오케이. 본답도 맞지 뭔가가.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사실 저번 주에 누적 복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누적 복습과 함께 이번 주 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열어놓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맨 첫 주에 나랑 만나가지고 너네 정법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법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첫 주차 때 정치라는 것을 배우고 법이라는 걸 배웠어. 기억나지? 나 원래 이렇게 누적복수 하는 사람 아닌데. 자, 다시 기억날 때까지야 우리는. 자, 정치했고 법 얘기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하나씩 떠올려보자. 정치에서 첫 번째 뭐 배웠니? 정치란 뭐니? 하면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 배우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기억이 납니까? 정치의 두 가지 뭐 배웠지? 그렇지, 좁은 의미로서 무슨 현상설? 국가현상설, 국가현상론이라고도 하지.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현상설 또는 집단현상론. 자,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다? 집단현상론이다. 국가 이전의 정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다? 예, 기억하지? 정치는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된다 했어. 법에서도 뭐 배웠지? 법의 특성? 뭐 강제성? 위계성? 필요 없어. 필요는 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의 이념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정의 봤어. 정의. 자, 정의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기억나니? 이게 각각 모순적 평등이랑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시대나 상황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시대에서. 또 현대 복지국가헌법은 그 시대에서 뭘 강조하는가? 그거 우리가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적 안정성. 우리가 법적 안정성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왜 이러니?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또는 시효제도, 그 정도 기억해주면 된다 했어.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분야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기억나니? 요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고, 두 번째 시간에 뭐였지? 민주주의 되었어.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은 민주주의의 유형. 민주주의 유형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렇지.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혼합민주제. 자, 그 중에 혼합민주제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요소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합니까? 요 아니에요.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니? 그렇지. 국민 투표, 국민 반환, 국민 소환.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투표뿐이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민주주의 이념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겠지.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 존엄성인데,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줄이면은 인간 존중이라고도 했고, 이 인간 존엄성은 다시 그 아래 자유와 평등으로 나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우리가 자유는 안 배웠고 평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어, 맞지? 먼저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유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를 다 넣고 각각의 기본권들하고 대비를 좀 시켰다. 혹시 기억하니? 그 기본권들이 뭐였는지? 그렇지, 소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자유권, 적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천정권과 사회권이었고, 이것들을 각각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 자, 자유권은 국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뭔 소리야? 국가로부터의 자유고,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또는 국가애로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요 정도인 민주주의 이념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뭐 배웠니? 사회계약설. 한번 계속 들어간다.
자,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누구 배웠지? 3명? 그렇지. 홉스, 로크, 루소. 홉스, 로크, 루소. 이번에도 우리 복태 잠깐 볼래? 복태, 너네 복태 쳤잖아, 맞지? 복태 치고 들어온 거지? 자, 복태 1번 봐봐. 사실 내가 복태 해설 강의 다 찍긴 하지만 이건 꼭 알려주고 싶었어. 자, 로크 1번 문제. 로크, 홉스 모두 사회계약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서정한다. OX, O죠. 2번. 로크는 홉스와 달리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저항권을 인정한다. 자, 로크가 저항권을 인정한 건 맞죠? 로크가 직접민주주의야? 간접민주주의야? 간접민주주의 이꼴 대의제를 얘기했다고 얘기했어. 맞지? 그래서 그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그렇지. 오늘 첫 번째 고대. 이거 좀 지울까? 지우긴 좀 그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제한적 민주정치였다, 직접민주 정치였다. 그래서 관련된 거 500인 평이라든지 또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 그리스의 정치 발전 과정 해가지고 솔페크페 기억납니까?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솔페크페인데 솔론, 페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세계사하고도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고. 자, 중세는 넘어가. 왜? 중세는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했어. 왜? 기본적으로 중세 시기는 크레스트란다. 크리스트교를 중시하는 시기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 왕권이 전제왕권이었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신으로부터 왕권이 내려왔다라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는 근대에 시빌 레볼루션 CR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는데, 오늘 배울 것과도 연관이 있어. 자, 영국 그리고 미국 그 다음 프랑스가 있다. 맞지? 특히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에 영향을 주냐? 입헌군주제와 동시에 의원내각제에도 영향을 주더라. 오늘 의원내각제 배울 거거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 배웠고, 요거는 이제 시민들이 뭘 받기 위해서? 자율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인 것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차티스트 운동 있었고, 그래서 인민헌장 나오고,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도 있었고, 현대복지, 여기까지는 근대고, 현대로 넘어오면은 현대복지 국가헌법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렇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그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 법치주의 얘기했어. 맞지? 법치주의 했지. 너네 나는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치주의 배웠어. 법치주의. 잠깐만 있어봐요. 왜냐 어제 세계사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얘를 내가 어제 떨궜어. 쓰다 보니까 약간 촉감이 좀 그래서 떨궜는데 쓰다 보니 촉감이 좀 그래서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자, 법치주의 두 개 나눴는데 기억납니까? 첫 번째 법치주의는 그렇지, 시대순으로 봤을 때 형식적 법치주의 먼저,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였어.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무엇만? 합법성만 강조합니다. 맞지? 그게 적법한 절차에 맞게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였어. 맞지? 나 그 소리 탈주한다. 맞지? 종종 탈주할 거야. 자, 합법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위험한데. 자, 그래서 대표적인 헌법이 그렇지, 히틀러의 수권법, 바로 라이 법률이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뭐도 충족해야 된다, 정당성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제도 배웠어. 위헌 법률 심판제도. 요 정도로 법치주의 배우고, 우리 그 다음에 뭐 배웠지? 헌법. 법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 대해서 배웠어. 헌법. 자, 헌법에는 우리가 헌법의 기능도 배웠고, 헌법의 기본 원리도 배웠고, 또 헌법의 의미. 헌법은 요거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으면 된다. 자, 헌법의 의미부터 보자. 자, 헌법의 의미는 우리 세 가지 나눠봤는데 기억하니?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이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같은 경우는 국가의 통치기관의 작용만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게 쭉쭉쭉 반영된다. 즉, 얘는 축적적인
그런 성격을 띈다, 축적성을 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했어. 자, 근대입헌주의 헌법 같은 경우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강조하게 되고 이때는 형식적 평등 얘기한다. 자,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기본원리 6가지인데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시작하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으로 볼 수 있는 거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랑 민주주의 더해진 거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 사회권은 현재 사회권적인 그런 바탕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자, 여기서 이건 아니지. 국제평화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니? 상호주의, 다른 말로 호혜주의라고 하게 됐고, 또 그것도 있어서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 그러면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평화통일 지향, 그리고 문화국가의 원리. 자, 평생교육의 지능은 복지국가의 원리다, 문화국가의 원리다, 문화국가의 원리다. 자, 그 다음 기능으로 가볼까? 기능. 첫 번째, 국가 창설의 기능, 또 뭐 있지? 국가 창설의 기능, 사회 통합 실현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냥 무조건 기억나는 데 적어봐. 조직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 또 정치 생활을 규제하고 주도하고, 또 뭐 있니? 우리 지금 5개 썼죠. 한 개 더 해주면 돼. 최고 규범이잖아. 최고 규범. 맞지? 이렇게 헌법의 기능까지 받고, 그러면서 헌법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기본권도 받는데 기억나니? 자, 기본권을 우리 복습하면서 그거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본권을 할 때는 우리가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우리 그 하는 거 있잖아. 항상 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자. 맨 위에 뭐 있니? 인간의, 아니다, 이거 색깔 다른 걸로 칠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신전을 그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맨 밑에, 맨 위에, 그리고 맨 왼쪽. 요것만 기억해서도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자, 맨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장 행복추구권. 자, 맨 밑에 들어가는 거는 본질적 기본권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라 불렸던 거, 평등권. 그리고 왼쪽보다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했죠. 맞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각각 기본권들의 성격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고, 자, 특히 청구권 같은 경우나 참정권에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있지? 선거권, 공무당인권, 국민투표권. 그 외에 하나 더 있었는데 피선거권. 자, 피선거권. 자, 청구권 5가지인데 기억하니? 첫 번째, 청원권. 자, 이거는 뭐로써 해야 된다? 문서로써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슨 주의? 문서주의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부 파트나 국회에서 배우겠지만은 부서주의 이런 것도 배우거든. 부서주의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다 쓰지 말고 재판 받을 권리 쭉 쓰자. 여기 그냥 재판 받을 권리. 세 번째, 무슨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네 번째, 형사보상 청구권. 5번째, 국가배상 청구권까지 해서 기본권 전체 다 배웠고, 복습 이제 길게 했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노트 펴가지고 한 장 넘기고 우리 오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형태 1. 자, 정부 형태 한 장 쫙 쓰고 1하고 그 다음에 2 해서 정부 형태 쪽 2페이지 픽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1 왼쪽에다 노란색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자, 이 2가지 지도를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번 해가지고 우선 적어봅시다.
노란색으로 1번 대통령제. 자, 요거 우리 보기 전에 잠깐 뭐부터 볼 거냐면 오늘 추가 교환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추가 교환에 보면 1번 그 정치학 용어 추가 설명 말고 아래 2번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정부 구성해 놓은 거 있죠. 자, 대통령제 봐봐. 대통령제는 어때? 국민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향해서 손을 두 개 다 뻗고 있지. 다시 한번. 국민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향해서 손을 두 개 다 뻗고 있지. 그럼 이거 뭐라고? 대통령제야. 근데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사실은. 우선 간단히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 구분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행정부랑 입법부 사이에 뭐가 있니? 뭐 이렇게 좀 감싸는 그런 게 있어? 안 보여. 뭐야? 서로 화살표만 찌르고 있죠. 이럴 경우 행정부랑 입법부의 관계는 대립 관계인 경우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의원내각제 봐봐. 자,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향해서 두 손 다 뻗어? 아니면 한 손만 뻗어? 한 손만 뻗고 있죠. 이거는 의원내각제야. 자, 그리고 봐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화살표도 찌르고 있는데 거기 봐봐. 요렇게 가고 있지. 너네 반대로 보여주나? 요렇게? 네, 이렇게 가고 있죠. 봐봐, 맞지? 다수당의 대표는 이꼴 수상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 그걸 통해서 이거는 의원내각제구나. 마지막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두 개 다 뽑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 맞지? 행정부 입법부가 이제 중간 총리와 장관들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자료 꼭 옆에 두면서 같이 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럼 1번 의미부터 갑니다. 대통령제는 무엇입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형태를 우리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대통령제라고요. 다시 한번 대통령제 의미 뭐?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2번 배경.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령제는 미국 전에서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대통령제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었어? 그렇지,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었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가볼까? 그럼 대통령제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는 거야. 대통령제 어떻게 구성될까? 자, 의회의원, 대통령을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각각 선출. 의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자, 그렇다면 아래에 들여서서 한 줄. 그러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자,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적어봐. 화살표.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은 자, 의회랑 국민을 두고 봤을 때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까? 자, 당연히 생각해봐.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요. 맞지? 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럼 국민에게는 져야 되겠지. 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뽑힌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 자, 대통령제 특징. 이거 진짜 중요하다. 대통령제 특징 알겠지? 자, 대통령제 특징은 땡땡 엄격한 빨간색으로 권력 분리과. 내가 권력 분리에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의원내각제와의 구분을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엄격한 권력 분리과 상호 독립. 여기 또 안 써지죠? 엄격한 권력 분리과 상호 독립. A의 대통령의 역할. 자, 우리 옛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그 초등학교 때라든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뉴스를 통해서라도. 자,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노란색으로 써볼게. 국가 원수이자 and 행정부 수반이다. 행정부 수반.
얘 소리가 좀 그렇다 맞지? 어디 넣을 데가 없나? 잠깐만 있어봐요. 뭐 담글 만한 데가 넣을 만한 데가 없나? 맞지?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려서 고민이네요. 이건 좀 내려놓을게. 얘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소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래요? 행정부의 일원성. 행정부의 일원성. 두 번째 B, 입법권.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발의할 수 있는 권리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디의 고유 권한? 의회의 고유 권한. 자, 그러기 때문에 자, 빨간색으로 자,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입법권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죠. C. 노란색으로 의회 의원들은 행정부의 강요 겸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저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들하고 행정부 장관들 겸직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치적인 사고력을 좀 켜야 돼. 자, 봐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야? 기본적인 틀은 대통령제야. 세부적인 요소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순히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통령제 원칙은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강요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 요소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좀 이따 이거는 우리 정부 형태 2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정리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 C 됐고, 그 다음 D로 가보자. 대통령. 자, 저기 대통령의 의회 견제. 대통령의 의회 견제. 자,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바로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얘네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은 안 되지만 거부는 가능한 건가요?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이러는 거지. 이 법률요? 우리 정책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률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아래쪽에는 바로 의회의 대통령 견제. 그럼 의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첫 번째 노란색으로 각종 동의 및 승인권. 각종 동의 승인권. 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가가지고 어쨌든 뭐 조약을 체결했다 해보자. 그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그 조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을 통해서 의회는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탄핵 소추권.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될 뻔했었죠. 한 명은 실제로 탄핵이 되었고 한 명은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지? 탄핵 소추권. 절대 말하는 탄핵 소추권은 탄핵해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의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을 가지고 넘기냐 안 넘기냐의 가결 부결을 다루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탄핵 소추권과 탄핵 심판권은 달라.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야. 그래서 왜 우리 그 옛날에 그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할 때
아직도 기억나. 2017년 3월 1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고를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있잖아. 막 헌법재판관 누구 나오고 하지. 다 배울 거긴 한데 우리가 사회소추권. 심판권 아니야. 소추권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우리 하나 또 빠진 거. 그렇지.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자, 여기서 임명동의할 수 있는 건 끊겼어. 자, 여기서 임명동의할 수 있는 건 총 5개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은 의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돼. 근데 장관 스타. 왜 우리 맨날 국회 그거 보잖아. 그 보면은 국회에서 맨날 나가지고 장관 후보자 답하세요 막 이러면서 청문회 많이 보지. 그 청문회는 물론 이거야.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자, 얘네는 내각을 대통령이 구성하잖아, 맞지? 행정부를.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할 때 각 부서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추천을 할 때, 이 사람,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적재적소에 맞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추천을 했어?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이 사람 별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 근데 국무총리는 달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 의회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감사원장. 자, 감사원은 행정부랑 대립된 기구야. 왜냐?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구거든, 감사원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감사원장의 후보 역시 대통령이 추천한다. 세 번째, 대법원장.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왜? 사법부가 독립은 해. 사법부의 독립. 대법원장도 해당되고, 대법관도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도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울까? 국감, 대대원 한 글자씩 빼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 2 가자. 2. 자,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 다른 말로 내각 불신임권이라고도 하거든. 행정부 불신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콤마. 대통령은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다? 즉 행정부 불신임권과 의회 해상권은 모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한 판 찾죠. 지우고 계속 우리는 아래로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자.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 장점. 대통령제 장점은 무엇일까? 대통령제 장점. 정국이 좀 안정되겠죠. 예, 옛날에 내가 이거 BTS 드립 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 왜?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대통령 말고 다음 대통령에도 지금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그 당이 중시하던, 그 당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비전, 가치라는 게 그런 정책에 반영이 되겠지, 계속. 그래서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있더라. 그리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어.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 바로 알고 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권리 뭐 있니? 그렇지,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대통령제 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6번 단점. 독재화가 가능하고. 첫 번째, 독재화가 가능하고. 왜요, 선생님? 여기서 독재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첫 번째, 물론 나라마다 제도는 좀 다르겠지만 대통령제가 헌법에 있어서 한 번 중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한적인 연임인 경우가 있고 무제한적인 연임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최근에 와서는 현대사회로 와서는 무제한적 연임은 잘 없는데 제한적 연임이 많지. 제한적 연임을 하면서 권력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거를 깨버리고 헌법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우리 첫 시연할 때 규범적 헌법과 장식적 헌법 배웠잖아. 그 장식적 헌법의 대표적인 예시.
유신헌법.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이 좀 더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헌법을 바꿨어요.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독재가 가능하고, 두 번째 레임덕 현상이 가능하다. 레임덕 현상이 뭡니까? 쌤이 이제 요행이라 해서 약간 썰을 좀 풀도록 할게요. 목이 좀 아주 막히네. 쌤 옛날에 그 약간 오피스 드라마 같은 거였어. 그래서 오피스 드라마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사장이 바지 사장이야. 텐트 CEO야. 바지 사장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좀 닦으려고요. 바지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난 거야.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거야. 근데 그 사장이 진짜 독해. 예를 들어 이런 커피 있죠. PPL 아닙니다. 내가 어디 PPL을 받겠어요. 이런 커피 하나도 잘 못 마시겠어. 커피 하나 마시는데도 간섭을 주는 그런 사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장이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 보니까 막 새 사장 후보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 직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 사장님한테 막 새 사장 되지도 않았는데 새 사장으로 올 것 같은 사람들 막 잘하고 아부하고 막 그랬던 거지. 그런데 결론은 이거였어. 전 그 악독한 그 사장이 재계약을 한 거야.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레임덕 현상이라는 거는 정권 교체기에, 정권 교체가 임박한 시기에 행정부가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대통령의 정책 기조랑 약간 다르게 좀 행동하고 싶어지고, 그런 현상, 레임덕.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한 거예요. 이걸 레임덕 현상이라 한다. 세 번째, 빨간색으로 갈게요. 빨간색 가다 다시 흰색 간다. 여소야대까지만 빨간색으로 쓰고, 다시 흰색으로 돌아와서 여소야대 시 국정이 혼란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당이 뭐야? 야당이 뭐야? 자, 여당은 대통령이 현재 소속해 있는 당이야. 맞지?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해 있지 않은 그 나머지 당들이 야당이라고 불러. 자, 여당은 당연히 약간 대통령 쪽에 좀 친밀함을 보여주려 할 것이고, 야당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하게 되겠지. 맞지? 여소야대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선거를 했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대통령제는 두 손 다 뻗어, 한 손만 뻗어, 두 손 다 뻗는다 했지. 국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선출했어. 근데 그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과반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수석을 차지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있지. 왜? 다당제인 나라에서는 복수정당제 중에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정당들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 때 4.15 총선 때 봤으면 알겠지만 최대 50개 정당까지 나왔어서, 교섭단체 포함해서 비례대표 선거 때. 이건 우리 선거 파트에서 배울 거야. 3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봐봐, 사람들이 이 하나의 당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야당에 막 찍어보면 야당 퍼센트가 확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그걸 우리가 여소야대로 하는데, 자, 왜 과반수 의석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잘 들어봐. 의회에서, 이거 다 우리 배울 거예요, 오늘. 법률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우선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출석을 해야 돼. 과반수 이상 출석. 그리고 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한 의원들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눌러야지만 이 법률안이 가결이 돼. 근데 이 과반수를 못 잡을 경우에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최대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석, 3분의 2석이 아니라 3분의 2,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넘기면은 헌법 개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4.15 총선 때 막 뉴스 나올 때 그랬잖아. 뭐 범여권 세력들이 과연 200석을 넘길 것인가. 현재 추정으로는 190석 정도 되죠. 범여권 세력들이 10석만 더 차지했으면 이 사람들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물론 국민투표에 거치고 뭐 하는 과정들이 있어. 오늘 다 배울 거야. 근데 괜찮아. 자, 이렇게까지 보면 되겠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자. 동그라미 2번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여당 힘이 낮아지고 그러면 야당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국정이 혼란해진다라는 거. 자, 의원내각제 1번 의미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빨간색 상호의존적 구성 상호의존적 구성. 그러면 이 의원내각제가 시작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지? 그렇지, 우리 열심히 배웠던 거 영국의 명예혁명으로부터 인해서 시작되었다. 영국 명예혁명에서 시작. 그럼 너네 3번 뭐 쓸래? 구성 써야 되겠지? 3번 구성. 자, 얘네 구성은 독특하다. 내가 그랬어. 자, 얘네는 손을 2개 다 뻗어? 아니면 1개만 뻗어? 1개만 뻗어. 오케이? 2개다? 1개다? 1개만 뻗어.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당들이 쫙쫙쫙 구성이 될 거지. 의석 차지가 될 거야. 그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당 또는 다수당이라고 표현하기 좀 더 적당할 것 같아. 그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상이 되고, 화살표 그 수상이 내각을 수상이라고 적을게요. 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수상이 내각 구성. 자, 근데 다수당의 대표가 무조건 수상이 된다는 법은 없어. 왜냐하면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선 제도를 통해서, 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공천할 때 막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막 당내 경선 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경선 제도를 통해서 당내에서 최다 득표자가 수상이 돼요. 그 사례가 지금 일본의 스가 총리 사례가 될 것 같아요. 4번. 선생님, 그럼 그거 안 물어보셔요? 안 물어보셔요? 대통령과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누구한테 집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겠죠? 총리와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누구한테 집니까? 의회에 집니까? 져야지. 의회에서부터 선출된 거잖아. 그럼 국민에게 집니까? 당연한 얘기지, 국민한테 진다는 것은. 둘 다 진다, 알겠지? 자, 동그라미 4번 특집. 첫 번째, 우선 얘네는 의회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있다. 의회와, 난 좀 표현을 바꿔서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하나 더, 빨간색으로. 이제 너네가 알 거야. 빨간색으로 권력 융합. 선생님, 왜 아까 그 권력 독립, 권력 분립을 왜 빨간색 쓰시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권력 융합이. 왜? 다시 말하자. 자, 의원내각제 2손 다 뻗어? 한 손만 뻗어? 한 손만 뻗어. 입법부 행정부가 있어? 뭔가 싸는 그런 테두리 같은 게 보이니 안 보이니? 그림 봐봐. 보여 안 보여? 보여. 그게 뭐라 적혀 있어? 다수당의 대표는 수상이다. 권력 융합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A 특징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A, 대통령이나 입헌군주. 선생님, 이런 데도 대통령이 있나요? 자, 내가 설명해 줄게. 대통령, 입헌군주의 역할. 입헌군주의 역할은 땡땡 형식적 국가원수. 잠깐만, 이게 너무 짧긴 한데. 적어보자. 형식적 국가원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봐봐. 일본은 총리가 행정부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기 군주가 있잖아요. 일왕 있잖아요. 일왕은 뭐해? 약간 일본 내에서 신성시대는 그런 존재지. 영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게? 혹시 한국사 열심히 했던 친구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사를 열심히 했던 친구는 기억합니까? 우리가 허정 과도 정부라고도 부르는 그 시기, 장면 정부 시기야. 장면 정부 시기 때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거든.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었죠. 총리가 장면이었잖아. 국무총리 장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부의 무슨 성? 일원성이라고 적었어. 그럼 여기는 뭐야? 행정부의 이원성인 거지. 왜
행정부의 이원성이에요. 얘네 역할은 이거고, 그럼 실질적인 행정부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니까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B, 입법권. 자, 입법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땡땡, 의회, 의원, 콤마.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쓸게. 의회, 의원, 콤마, 내각이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입법권은 의원 내각제에서의 입법권은 의회, 의원과 내각 모두 제출 가능하다. OXO. OXO라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해당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자,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안 된다. 내가 계속 이렇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이유는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 알겠지? 둘을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세 번째 가보자. 노란색으로. C. 의회, 의원과 콤마 행정부 당요 겸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D. D. 의회의 내각 견제. 의회의 내각 견제. 그리고 아랫줄에 내각의 의회 견제.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각각 권리를. 자, 의회는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까 우리 적었던 행정부 불신임권. 다른 말로 내각 불신임권을 발동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각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 의회 해산시켜. 의회 해산권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내각 불신임권 괄호. 자, 내각 불신임권을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할 경우 여기다 하지 말고 미안한데 요렇게 두 줄을 가로쳐줘. 두 줄 가로쳐줘. 알겠지? 자,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 불신임권을 가동했어. 그럴 경우 내각은 우선 총사퇴를 결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희를 이렇게 못 믿으시니 저희 총사퇴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국민들이 저희를 이렇게 못 믿어주시니 저희가 어떡합니까? 저희 사퇴해야죠. 그 대신에요, 저희가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의회도 잘 안 따라와 주더라고요. 이후 의회 해산권 발동 가능합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순서 몰라서 내신 문제에서 틀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 불신임권. 내각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해산권 쓸 수 있는데 이때 의회가 내각을 견제할 때는 내각 불신임권 사용하죠. 그때 포인트가 뭐다? 내각에서는 우리 총사퇴 할게요. 총사퇴 결의권 쓰고 그 다음에 의회 해산권 발동할 수 있다고.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 이제 5번, 6번이 있지. 5번, 6번이 있지. 뒤로 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원래 정보 영토를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하겠죠? 내가 보기도 불가능해 보이긴 해. 5번 장점. 선생님,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민심 의존도가 커. 정치적 민심 의존도가 높다. 왜 그렇게 높다고 보시는데요? 그거는 요렇게 당겨볼래? 내각의 존속은, 자, 내각의 잠깐 어디로 갔어? 쓰다가 왜냐면 이게 어제 세계사 때부터 엄청 많이 쓰던 거라서 벌써 다 된 줄은 몰랐어요. 자, 내각의 존속, 내각의 존속은 빨간색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 다시 한번. 의원 내각제가 정치적 민심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내각의 존속은 어디에 따라 결정된다고?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민심을 높으면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얘도 부서졌네. 쓰자마자 부서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신속한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하던데 올지 모르겠어요. 6번 단점. 그럼 이런 의원내각제도 단점이 있겠죠. 의원내각제도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줄 나눠서 쓸 거야. 자, 의회와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둘이 다 해먹는 거죠. 둘이 다 해먹는 거죠.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됩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돼. 근데 그 아랫줄에 그 둘이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무슨 내각? 단독 내각의 반대말 열린 내각이 구성되게 되는데 이때 열린 내각이 구성될 경우에 빨간색 괄호 열고 이 열린 내각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소재가 책임 소재 정치적인 어떤 영어가 빠진 것 같아서 이상하다 했어.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근데 우리 요 정도 하면 딱 눈에 한 페이지 채웠잖아. 근데 이원 집정부제 내용이 얼마 없거든 진짜. 이원 집정부제가 진짜 얼마 없어서 이원 집정부제까지 하고 10분 쉬고 뒤에 정보 형태하고 문제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니? 뭐가 참 많이 와 있어요. 네. 계속 가보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정보 형태 2 해주고 3번 노란색 적어야 되겠지? 3번 이원 집정부제 1번 이원 집정부제의 의미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다. 자, 내가 이렇게 풀 센텐스로 그냥 대통령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 적어도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풀 센텐스로 적어주세요? 평가원 선지야. 평가원 기출선지야. 필기를 나는 기본적인 정법 이론에다가 평가원 선지를 반영합니다. 요대로 평가원 선지에 나와요. 그럼 이원 집정부제인 거야. 알겠지? 지금 우리나라도 혹시 이원 집정부제?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반영된 것 뿐이지 우리나라도 기본 틀은 대통령제야. 우리나라는 이원 집정부제 아니야. 알겠지? 2번 구성 왜 그러냐면 우선 A부터 쓰자. 콧물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춥지도 않아 사실은 지금. 네. 구성 A. 자, 대통령 의회는 자 빨간색으로 별도의 직접 선거로서 구성된다. 별도의 직접 선거로 구성. 두 번째 B. 총리는 자 노란색으로 얘만 적어볼게. 의회까지만 노란색 적고 계속해서 선출. B.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C는 자 C 적어봐. 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총리는 누구의 임명을 받는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알겠지?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죠. 이때 빨간색 너무 바르고,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의회에 책임 소재 없다. 알겠지? 그럼 총리는 의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 있습니까? 3번 특징을 적어야 되는데 칸이 좀 그렇네. 4줄이거든 3번 특징이. 지우고 갈게. 지우고 아래 계속 쓰도록 할게요. 3번 특징. 자, 첫 번째 A, B, C, D. 5차 A, B, C, D. 자, 대통령은 바로 열어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고, 총리는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예를 들어 계엄령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어머니 지금으로 전적으로 저기 맡기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행사해야 돼. 두 번째, 의회는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만 써서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 그렇지.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임명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임면권이라고 한다. 뭐라고? 총리의 임면권. 콤마 또 뭐도 가져요? 의회 해상권. 알겠지? 3번 대통령과 콤마 총리의 소속 정당이 동일할 경우와, 아래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를 보자. 자, 둘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빠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 신속한 정책 추진. 신속한 정책 추진. 분필이 갑자기 말을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동거정부, 빨간색으로 동거정부 가로 열고 코아비타시옹, 코아비타시옹, 이 동거정부가 구성된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겠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 참고로 말하면 아까 우리 의원내각제에서 연립내각 할 때 있잖아. 내 얼굴은 나와야 되겠지. 연립내각 볼 때 뭐 중에서는 연립내각에서, 자, 여소의 아대시의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거잖아. 기억하니? 그때 있잖아. 연립내각 구성할 때 제1당과 제2당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그 득표한 1당과 2당이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힘들다, 맞지? 힘들어. 맞아. 그러면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복습하면서 아래 우리나라 정보 형태 필기하고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